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체,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기체를 잘 이용하면 무거운 기차도 굴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체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체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체에 대해서 알아보죠. 기체를 표현하는 특성은 부피, 압력, 온도입니다. 기체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데 이 기체가 운동하고 있는 이 공간을 부피라고 합니다. 즉 부피는 V라고 적고 기체 입자가 운동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어디든 치게 되는데 기체 입자가 이 벽을 치는 이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기체 입자가 벽에 충돌하는 힘을 말합니다. 압력은 P라고 적고 더 정확한 의미로는 일정 면적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정도 되는 면적의 기체들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이 벽을 밀고 있냐, 이런 것이 압력입니다. 자, 이 압력의 공식을 보면 압력 P는 힘을 가하는 면적분의 그 기체 입자가 가하는 힘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입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는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결국 입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가 바로 온도이죠. 결국 기체는 부피, 압력, 온도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값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 입자에다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입자는 더 멀리까지 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즉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부피도 증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부피가 변하지 않는 용기에 넣어서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가열하면 온도가 증가하면서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는 빨라지는데 부피가 증가하지 않는 대신 이 기체가 더 빠르고 강하게 벽을 치다 보니까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하는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 압력 곱하기 부피인 PV는 nRT라는 공식입니다. 이때 P는 압력, V는 부피고 N은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 수를 말하고 R은 기체 상수로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T가 온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 공식에서 우리는 기체 상수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기체 상수를 지우고 정리하면 결국 압력 곱하기 부피는 입자수 곱하기 온도와 비례한다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보면 이 T,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함께 증가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에서 봤듯이 온도가 증가하니까 부피든 압력이든 증가해야 합니다. 즉 PV 값이 증가해야 하죠. 자, 이 PV nRT 이 공식의 이름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식을 통해서 이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 압력을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이제 기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기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죠. 여기 피스톤 안에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기체가 이 피스톤 안에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죠. 이 피스톤을 따뜻하게 하면 기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기체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앞에서 배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T의 이 공식에 의하면 이 T, 온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온도가 상승하고 입자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니까 압력이나 V가 증가해야겠죠. 자,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면 부피가 증가해야 합니다. 즉, 이 상황에서 온도를 가열하면 피스톤이 이렇게 밀리면서 부피가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 피스톤을 밀어낸 힘을 F라고 할 때 피스톤이 밀려간 거리를 델타 X라고 했을 때 기체가 이 피스톤에 해준 일의 양은 밀어낸 힘 곱하기 피스톤이 이동한 거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실제로 일의 공식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힘은 F, 이동한 거리는 델타 X로서 기체가 한 일은 F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압력이 면적분의 힘이라는 것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F만 남겨둔 채로 식을 바꾸면 F는 압력 곱하기 면적 P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을 1의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1은 PA 델타 X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면적 곱하기 델타 X가 무슨 값이냐면 피스톤의 면적에다가 이 델타 X를 곱한 거니까 결국 이 정도 공간의 영역을 의미하게 되니까 이 말은 곧 부피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즉 PA 곱하기 델타 X에서 A 델타 X는 부피의 변화량 델타 V와도 같기 때문에 1은 P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체가 한 일의 양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기체의 일이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만약 기체의 부피가 커졌다면 델타 V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기체가 이렇게 커지면서 피스톤을 밀어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체가 피스톤의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델타 V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는 기체가 이렇게 압축되어서 쪼그라들 때 델타 V가 0보다 작게 되겠죠. 이때는 기체가 일을 받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려면 누가 외부에서 힘을 줘서 일을 해줘야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체는 일을 받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즉 이렇게 기체가 일을 하게 하려면 온도를 높여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힘을 이용하여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 힘을 이용해 자동차나 기차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자주 나오는데, 만일 기체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만 증가시켰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압력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압력값은 P로 일정했고 델타 V만큼 부피가 변했으니까 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여서 곱하면 그것이 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배웠죠. P 델타 V가 무엇이라고요? 기체가 한 일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실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압력 P 부피 V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A에서부터 B를 거쳐 C로 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 그래프의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억, 기체가 한 일은 A에서 B 과정과 B에서 C 과정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압력 부피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바로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면적은 여기 아래 면적이 해당할 테고, B에서 C로 갈 때는 여기 아래 면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둘의 면적은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니은 기체의 온도는 C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즉 C에서가 A에서보다 온도가 높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 이상기체 상태 반정식 PV는 NT 이것을 적어줍니다. 자, 압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은 무시한다고 할 때 입자수도 어차피 일정하니까 그대로 무시해주면 결국 부피와 온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A에서 C로 가면서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온도도 당연히 따라서 증가해야 합니다. 즉 C의 부피가 A보다 크기 때문에 C의 온도도 A보다 높겠죠. 즉 기체 온도는 C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PV 압력 부피 그래프고,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이렇게 C로 가는 앞에서와는 다르게 조금 복잡한 그래프를 나타내어 놨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앞에서 배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T를 씁니다. A에서 B 과정을 보면 부피는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를 무시하고 입자수도 일정하기 때문에 무시하면 압력과 온도가 비례한다는 관계가 나옵니다. A에서 B로 갈 때 압력은 P0에서 2P0로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온도도 증가해야 합니다.
즉 온도가 증가하려면 열을 흡수하여서 온도를 증가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외부의 일을 해준다는 얘기는 부피 변화량이 0보다 크다는 얘기, 즉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일을 한 게 되겠죠. 실제로 B에서 C로 갈 때 부피는 V0에서 2V0로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디귿 기체 내부 에너지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내부 에너지는 결국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고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곧 이 온도라는 얘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기체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비례하는 값을 가지는데 결국 C가 A보다 온도가 높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A와 C를 비교해보면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C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PV는 NT를 이용하면 압력은 계속 일정하고 입자수도 똑같기 때문에 부피가 큰 쪽이 온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C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C의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고 그 말은 기체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도 높다는 얘기고 입자의 내부 에너지도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C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